안녕하세요, 소푼생활입니다. 오늘은 리전5 프로 13900HX 4070 노트북의 언더볼팅과 완벽한 언더클럭까지 포함한 상세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관은 게이밍 노트북 느낌보단 비즈니스 노트북 같은 느낌이고요. 항공 알루미늄 합금의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마감해서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날렵한 인상을 주는 것 같고요. 제가 만져본 게 많지는 않지만 리전5 시리즈 중 이번 세대 디자인이 게이밍 노트북답지 않아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후면 포트 구성은 램 포트, 140W PD 충전 가능하고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한 C단자 한 개가 있지만 140W PD 충전이 안 됩니다. 이따가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HDMI 포트 하나와 USB 3.2A 포트 2개, 전원 포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좌측면 포트는 USB 3.2A 단자 1개,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한 C단자 1개가 있습니다. 우측면 포트는 USB 3.2A 단자 1개, 카메라 차단 스위치, 이어폰 잭 1개가 있고요. 힌지는 180도까지 젖혀져서 세워서 거치 시에도 편리하고 맞은편에도 보여주기 편한 구조입니다. 액정은 16인치 16:10 비율에 2560x1600 해상도, 500니트 밝기에 240Hz 주사율, sRGB 100%의 고스펙 액정으로 밝고 선명하고요.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막귀이지만 사운드는 역시 준수하다고 느껴졌고요. 키보드는 손가락 피로도가 거의 없는 키스트로크에 쫀쫀한 타이핑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백라이트는 벤티지에서 레노버 스펙트럼에서 세팅을 변경할 수 있고요. DDR5 5600, 16, 16, 32GB 듀얼 램이 장착되어 있고 SK 하이닉스 젠4 1TB SSD가 탑재되어 있고요. 2개의 SSD 슬롯을 제공합니다. SSD 속도는 읽기 7078, 쓰기 5932로 상당히 좋은 스피드를 보여줬고 기본 방열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장 높은 컨트롤러 온도는 74도로 무리가 가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배터리는 80W의 4셀로 되어 있고 500니트 최대 밝기에서 배터리 전략 모드로 약 2시간 30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외부에서는 최소한 PD 충전기는 구비해야 할 듯 하고요. 히팅 파이프 두께와 수와 커버 면적이 준수하고 펜 날개도 촘촘해서 발열 해소 능력은 상당히 좋은데 CPU가 너무 고성능이라 오버클럭 언더볼팅 시 94도까지 올라가서 언더클럭까지 같이 해줘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13900HX CPU는 시내 23 테스트 결과를 보면 1회 돌리나 10분 돌리나 큰 차이는 없이 2000점대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였고요. CPU 전력은 45W, 온도는 50도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프로 봐도 제가 테스트한 노트북들 중 메뉴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순정 멀티 점수 테스트에서 시스템 서비스를 모두 중지한 게 3079점으로 1회 테스트한 게 가장 높았지만 10분간 충분한 스트레스를 준 점수도 28076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벤티지 서비스를 빼고 나머지 서비스를 모두 끈 수치고요. CPU 전력이 초반에만 163W가 나왔고요. 온도로 인한 스로틀링으로 126W를 유지하고 84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 그래프를 봐도 압도적으로 높은 멀티 성능을 볼 수 있고 높은 멀티 성능으로 인해 영상 편집 속도가 상당히 올라가서 30분짜리 유튜브용 영상 인코딩 시간은 3분 55초로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리전 전용 300g 135W PD 충전기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C2DC 사각 젠더 연결 시에는 콘센트 기준 최대 138W까지 뽑아주며 멀티 20142점을 보여줬지만 C2C 연결 시 콘센트 최대 98W 17063점을 보이며 140W PD 충전 적용이 안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펙상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안 됐네요. 이전 리전5 프로 6800H3060은 제가 어렵게 방법을 찾아내서 TGP 135W가 적용되는 방법을 알아냈었는데 그 방법으로도 이번엔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언더볼팅 결과인데요. 처음에는 인텔 공식 XTUT를 이용해서 최대 전력 허용치는 풀로 세팅하고 전압만 마이너스 0.15V로 낮춰봤는데 그 이상 내리면 뻗어버리더라고요. 표기는 마이너스 0.115는 5펴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결과는 멀티 1에 28,736점 정도로 점수는 조금 떨어졌는데 전력 사용량이 94W까지 내려가는 모습인데 별로 매력있는 성능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레노버 벤티지에 있는 CPU 오버클럭 메뉴에서 코어 배수를 모두 올리고 전압은 마이너스 0.11V로 낮춰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멀티 1에 349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고 CPU 전력은 130W대를 유지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GPU 테스트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고요. 제가 테스트한 곳에서는 XTU보다 레노버 벤티지가 간편하고 성능이 더 잘 나왔습니다. 벤티지 오버클럭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바이오스에서 리전 옵티머제이션 이네이블드로 하고 언더볼트 프로텍션에서 디세이블드, GPU 오버클럭킹에서 이네이블드, 퍼포먼스 모드 세팅은 익스트림, 시스템 피크 파워 리밋은 언락으로 선택해서 F10키 눌러 저장하고 부팅합니다. 그 다음 벤티지에서 CPU, GPU 오버클럭 메뉴를 눌러 진행하면 되는데 설치할 유틸이 있다고 나오면 설치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12, 13세대의 언더클럭을 P코어, E코어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봤는데 이 언더클럭 방법이 게임 플레이에서 엄청 유용합니다. 적용 방법은 고정 댓글에 레지스트 파일 3개를 받아 적용하면 전원 옵션에서 클럭 넣는 대로 적용되는데 실제 적용치는 몇백 정도 차이가 생기고요. 나중에 간단히 정리 영상 따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성능별 소음들을 보면 사일런트 모드에선 31.5dB로 주변 소음에 묻히는 소음들을 보였고요. 밸런스 모드에선 43dB 정도 나왔고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55dB 정도 나왔습니다. 타임스파이 테스트표인데 순정 상태보다 언더볼팅 그래픽 점수는 13,000점대로 비슷한데 언더볼팅한 CPU 점수가 18,252점으로 2,000점가량 높아졌고 피크 CPU 전력은 118W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CPU 언더클럭을 극한으로 줬을 때 CPU 전력량이 36W로 발열이 줄어들어 소음이 확 줄어들고 GPU 점수는 소폭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극한으로 언더클럭을 했지만 어느 정도 성능 저하 없게 사용하시려면 P코어 4000, E코어 3000 정도 먹이면 CPU 성능 하락은 적으면서 소음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는 13102점이고요. 기준으로 전세대 3080보다 1000점가량 높은 점수고 언더볼팅한 CPU 점수도 18252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아진 게 보입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는 31,000점대로 언더볼팅한 CPU 점수가 좀 더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프 비교로 보면 전세대 3080보다 좀 더 잘 나오는데 CPU 빨도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CPU 성능도 무척 높은 편이고요. 최신 AAA 게임 스타필드는 울트라 모드에서 40프레임 정도로 플레이하기 버거운 모습을 보여서 DLSS 3 모드 적용을 했는데 평균 80프레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스타필드는 23년 9월 1일 출시 후에 유저들이 개발한 모드만 수백 가지가 될 정도로 유저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임이고요. 잠깐 초반부 진행만 해봤는데 새로운 행성 탐사나 나만의 우선도 커스텀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시간 날 때 조금씩 해보려고요. 저는 참고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 2년치 구독을 해서 신작 게임을 추가금 없이 하고 있고요. 게임할 시간은 없지만 리뷰용 최신 게임을 매번 사는 것도 비용이 너무 커서 2년 구독권에 약 13만 8천원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7월 초까지는 3년 구독에 13만 8천원이었는데 저는 8월에 구독해서 1년이 사라졌습니다. 최신 아토믹 하트는 QHD 낮음의 DLS3 초고해상도 옵션에서 순정 상태의 평균 178프레임, 언더볼팅, 언더클럭 평균 169프레임에 소음도 39dB 정도로 프레임 차이는 크지 않으면서도 언더볼팅, 언더클럭 효과가 좋은 편이고요. 4050, 4060, 4070 성능 차이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바랄라에서도 평균 프레임이 순정은 116, 언더볼팅은 102프레임으로 되도록이면 언더볼팅하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발열이 적어서 팬 소음이 줄어듭니다. 배그에서도 순정 226, 언더볼팅 203프레임이 나왔고요. 정리하면 디자인 차분하고 성능 좋은 리전5 프로는 추천할 만하고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